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지사, 김진태 의원,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각축을 벌이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토론회가 있는데 공방이 아주 좀 뜨거워요. 한번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바른정당이 만들어지지만 않았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떠나지만 않았으면 대통령 탄핵도 안 될 수 있었습니다. 뭐 촛불 좀 몰려와서 좀 난리가 났겠죠. 우리 홍 후보님이 김무성 의원을 만났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미 경선 통과는 다 됐다고 뭐 전제 하에 그렇게 하신 건지. 우선 경선은 제가 통과할 자신 있습니다. 경선에 통과 못하면 나는 경남지사로 내려가면 됩니다. 대선이 잘 안 되거나 하면 다시 복귀할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신 건지. 김진태 후보님이 이 묻는 의도를 알겠어요. 지금 야당이 내 상처 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아마 그 김 후보도 이 질문으로 한번 생채기 내보려고 내 답변을 할게. 내 답변을 할겠지. 야당이 그 답변을 할게. 뭐라고 했는지 네, 모르고요. 뭐 질문 자체를 가지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타박하실 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주 불쾌한 질문입니다. 같은 당에 있으면서. 이거 다 같은 당이니까 당연히 나온 거고요. 물어볼 수 있는 건데. 네. 부산 경남 방송의 토론회 장면을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 예. 검사 출신이고 선후배. 두 분 다 검사 출신. 네, 10년 차이지만 연수원 4년 차이. 연수원 기수 뭐 4년 차이죠. 갸가라는 발언까지 나와서 이제 하는데 거의 권투. 그래서 저희가 로키 주제가를 한번 깔아봤어요. 이 채널에 에이스 간 거죠? 네네. 저는 근데 저 지방에 저 방송 토론회 때 나온 음악은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분위기상. 예. 로키 1에 나오는 주제가죠. 보면은 그냥 격렬한 뭐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홍준표 아까 조금 전에 김진태 의원이 하는 게 뭐 경선 다 통과하신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저쪽 전 대표도 만나시고 하는데 지금 홍준표 지사 머릿속에는 3월 28일 날 바른정당에서 후보가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네네. 중에서 한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겠죠. 남경필, 유승민, 남경필. 이분하고 3월 31일 날 보면은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후보가 결정되면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대통령 후보는 어느 당이든 간에 지금 뭐 당 대표가 있고 비대위원장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보면 대통령 후보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사실 당권을 순간적으로 장악하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홍 지사 생각에는 그렇다면 3월 28일 뽑힌 여기하고 자기하고 일단 1차적으로 단일 보수 후보 단일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4월 3일 날 민주당 후보가 뽑히고 4월 4일 날 보면 국민의당에서 후보가 선출되게 됩니다. 네. 세 분 중에 한 분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쪽 보수 단일 후보와 이쪽 중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후보와 이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겠다. 여기에는 보면은 그런 그림을 갖다가 김무성, 약간 좀 미혼자 갑니다만 박지원, 또 김종인 이런 분들이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면 홍 지사의 움직임이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태극기 집회에 계속 나왔던 그분 아니에요? 친박계 후보를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보면 홍 지사를 공격하는 것이고 홍 지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아니 지금 이게 아니잖아. 라고 후배 타이르듯 하는데 어쨌든 뭐 치열하게 싸우는 건 좋습니다만은 아까 보니까 좀 그래요. 네. 자, 홍준표 지사는 대선에 오래전부터 이제 출마해왔던 이인재 전 의원과도 한판 붙었는데 이게 좀 좌충우돌, 특히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입장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홍 지사가 허접한 여자와 국정을 논의했다. 정치적으로는 탄핵감인데 법원 탄핵은 증거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인재 최고위원이 아니 증거가 없는데 탄핵당했다면 탄핵을 찬성한 이들이 나쁜 세력 아니냐라고 하면서 도대체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뭐냐 지금 이렇게 따지고 들거든요. 탄핵이 뭐 한 가지지 정치적 탄핵이 따로 있고 사법적 탄핵이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근데 홍준표 지사가 그걸 몰라서 저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저거는 뭐냐면 정치적인 발언인데 자유한국당 내에 비박도 먹고 싶고 친박도 먹고 싶고 양쪽을 다 자기 우군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식의 어법이 나온 거고 양쪽 날개를 다 날고 싶다 이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홍준표 그 지사는 처음에 양박 얘기했다가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도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띄우기도 하고 하여간 친박 그 박근혜 대통령 추종 세력에 그것도 상당히 이렇게 해서 자기 쪽을 끌고 오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인재
전 의원이 그냥 치고 나간 거죠. 네,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눈길을 끈 게 허접한 여자랑 국정을 논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제가 됐어요. 또. 예, 최순실 게이트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보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 경선구도가 또다시 바른정당과 분당되기 이전인 새누리당실로 돌아가서 친박이냐 비박이냐, 친박의 김진태냐 비박의 홍준표냐의 싸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계를 거꾸로 들어가는 퇴행적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타깝고, 특히 홍준표 지사는 인물론에서는 이슈의 선점도라던가 파괴력 그리고 지명도에서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력 선거에서 본인 스스로가 친박인지 비박인지 저렇게 갈팡질팡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친박 지지 세력들이 김진태 의원에게 쏠림에 따라서 지지율이 접전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 전술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친박과 비박의 갯바 싸움이 아니라 보수의 혁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일부 15%에서 15% 지지자뿐만 아니라 원래 보수 지지층이 나오는 40% 지지자들도 관심을 좀 자유한국당 경선에 갖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저 홍 지사가 바른정당과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홍 지사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거 가능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의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유승민 의원이 있는데 이제 본인은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후보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자신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 쪽에서 본인이 단일화를 시켜서 반문 연대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돼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뭐 오락가락 얘기도 많이 했는데 또 전에도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박근혜 전에서 보수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면에서도 좀 갖추지 않았다. 저는 이제 그런 좀 평을 하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보수 단일화가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국민의당까지 포함하는 보수 단일화냐, 아니면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바른정당만 한정된 보수 단일화, 이제 그거에 따라서 대선이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만 가지고 보수 단일화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어떤 이 합종연행이 이루어질지도 시간이 갈수록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홍 지사가 둘째 아들을 결혼시킨답니다. 이 4월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5월 9일로 잡혀있는 대선 일정에 또 열흘 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호사가 될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차남 결혼 날짜는 대선 출마를 결심하기 훨씬 전에 잡힌 거다. 주위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르려고 했는데 곤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홍 지사 캠프에서도 이거 가짜뉴스 아니냐 처음에 의심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진도 공개를 해서 이제 청첩장에 지금 나선 둘째 아들과 신부의 모습 저희가 이제 좀 가릴 거 가렸습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찍은 본인의 어린 시절 사진도 이제 공개를 했어요. 한번 보면요. 자, 이건 이제 결혼 때 사진이고, 자, 가운데 있는 게 홍 지사, 홍검사 시절이겠네요. 홍검사 시절이겠죠. 그리고 저 아들이 아마 해병대 나왔죠. 네. 저 해병대 나왔고, 아마 보면 홍 지사가 보면은 2월 16일 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름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 4월 29일 날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면 그 이전에 잡았겠죠. 근데 홍 지사 들리는 말이면 홍 지사는 아마 본인이 요즘 그런 게 유행이라 그럽니다. 보면 아버지가 주례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 주례 스님을 모셨는데 요즘은 이제 보면 양가지 아버지가 이제 주례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 대선 행보를 하게 됐을 경우는 나 4월 29일에 결혼식 하면 주례를 못 보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비락이고 인생 대사를 자식이 미리 잡혔다는 해명도 이해는 가는데 대선일 직전이라는 점에서 여러 사람 모이지 않겠어요? 그럼요. 저게 그러니까 아들을 위한 순수한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홍준표, 그래도 보수 쪽의 가장 유력 후보인 홍준표 지사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가는 이런 식의 어떤, 그게 이제까지 우리나라 이렇게 다 관행이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렇게 공개가 됐으면요, 전격적으로 비밀리에 장소나 이런 거를 조금 급격하게 변경하고 가족끼리만 진짜 조촐히 치르던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저기서 물론 공개적으로 저 예정대로 하면요, 축의금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근데 축의금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 뭐가 몇 개 오고 여러 가지 약간 구설수에 오르게 되니까 네네.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시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잡힌 결혼 처가 쪽
또 있는데 미룰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해야 대선 5월 9일 대선 열흘 전 아니에요? 4월 네, 29일이면은 4월 29일 홍 지사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이 이런 중도 우파의 단일 후보가 된다면은 사실 보면 결혼식장도 가기 힘들 거고요. 아무리 아들 네. 결혼식이라도 만약에 안 그러면 또 갈 수도 있겠죠. 네.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분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